자, 덕서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배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잘 배워서 친구들한테 잘 알려주길 바랍니다. 자, 배설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배울 것은 우리가 대체 어떤 노폐물을 만드는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은 여러 가지 노폐물을 만듭니다. 선생님 이거를 크게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두 가지를 분류할게요. 왜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텐데 이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은 구성 원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세 가지 원소인데요. 단백질은 위에서 말한 마찬가지 탄소, 산소, 수소도 있지만 위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가지지 못한 질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만드는 노폐물과 단백질이 만드는 노폐물에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자, 공통적으로 만든 건 뭘까요? 탄소, 산소, 수소로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은 바로 이산탄소와 물입니다. 자, 얘네들을 어떻게 버리는지 결과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보통 어떤 형태를 버릴까요? 그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숨이죠. 내뱉는 숨이 날숨으로 보통 많이 버리게 됩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CO2를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생성하는 우리 이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버릴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줌이죠. 오줌. 우리가 오줌의 형태로 물을 많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숨,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물을 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꼭 버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땀이 날 때도 수분을 손실하게 되죠. 그래서 수분은 오줌이나 날숨이나 땀 세 가지 형태로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단백질이 만드는 이산화탄소와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백질은 아까 말했듯이 슈가로 뭘 들고 있어서 질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질소성 노폐물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소성 노폐물이 뭐냐면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원소계로 썼는데 한국 이름은 정식 명칭은 암모니아고요. 근데 암모니아는 그냥 버리진 않아요. 암모니아는 약간 독성을 띠게 되는데 얘를 오줌으로 버린다 하더라도 오줌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배설하지 않게 되죠. 오줌은 모았다가 배설하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독성을 띠는데 이거를 장시간 모아두게 되면은 독성이 몸에 있는 거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독성을 띠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다른 물질로 한번 바꿔주게 됩니다. 즉 해독작용을 거치게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독성을 띠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요소라는 물질로 일단 한번 바꿔줍니다. 어디서 바꿔줄까요? 우리 몸의 해독기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요소로 바꿔주게 되고요. 요소 형태로서 물과 마찬가지로 오줌을 통해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설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 뭐 할 거냐? 이 오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버리는지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줌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에 대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오줌을 만드는 장소 어디일까요? 그렇죠. 오줌을 만드는 장소는 옛날에는 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것보다는 콩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오줌을 만드는 곳은 콩팥이에요. 쉽게 말해 콩팥은 오줌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자, 콩팥에 오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오줌 만드는 부품들이 들어있겠죠. 부품들이. 자, 선생님 오줌 만드는 부품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오줌 만드는 부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꼬여있는, 꼬인 것처럼 표현 안 했지만 제가 꼬여있어요.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꼬여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부르고요.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를 보먼주머니라고 부르고요.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이 가느다란 오줌관, 여기서 오줌 만든 거거든요. 가느다란 오줌관이라 그래서 세뇨관, 가느다란 요 오줌이 지나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오줌 만드는 공장 어디 있다고요? 콩팥에 있습니다. 콩팥은 오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럼 그 공장에는 오줌 만드는 부품이 들어있겠죠? 그 부품이 몇 종류다? 세 종류다. 첫 번째는 혈관이 엄청 꼬여있는 사구체. 두 번째는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세 번째, 보먼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오줌관, 세뇨관. 요 세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부품을 합쳐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네프론이라 불러줍니다. 네프론. 그래서 콩팥 안에는 수백만 개의 네프론이 들어있고요. 이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로 주머니 기본 단위. 자, 두 번째는 오줌 만드는 곳이었고, 요거는 두 번째 볼 것은 오줌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줌 만드는 과정도 똑같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관이니까 혈액이 지나가겠죠. 혈액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그림이 약간 지워졌네요. 들어가는 혈관은 두껍고 나오는 혈관은 되게 좁죠.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못 그린 게 아니고 들어가는 혈관은 두껍게 나오는 혈관은 좁게 그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과도한 혈액이 많이 모이겠죠. 그럼 뭐가 올라가죠? 그렇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구체가 꼬여있는데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고 잘 못 나가니까 여기 혈압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압이 세지다 못 버티게 되면은 사구체가 뻥 하고 터지진 않고 사구체에 있는 성분 일부분이 보먼 주머니로 새어나가게 돼요. 마치 걸러지는 역할인 거죠. 자, 걸러진다는 표현도 좋지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를 여과된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사구체에 있는 혈액의 일부분이 보먼 주머니로 새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과 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과정이 여과예요. 첫 번째 과정은 여과. 자, 두 번째는 혈액의 일부분이 여과되는데 솔직히 버리기 아까운 것도 많이 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운 거를 다시 가져오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다시 흡수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재흡수. 두 번째라는 과정은 재흡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은요, 우리가 미처 못 버린 거를 더 버리는 거예요. 미처 못 버린 거를 다시 세뇨관으로 더 버리는 과정 우리가 분비 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은 몇 단계다? 세 단계다. 첫 번째는 사구체에 있는 일부분의 성분이 보먼 주머니로 새어나가는, 쉽게 말해 여과되는 여과 과정. 두 번째,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흡수하는 재흡수 과정. 세 번째, 미처 못 버려서 다시 버리는 분비.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 도대체 어떤 걸 여과하고 재흡수하고 분비하는지 과정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과하는 과정이에요. 여과는 뭐라고 했죠? 사구체에 있는 피의 혈액의 일부분이 굉장히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보먼 주머니 쪽으로 새어나가는 과정을 여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도대체 누가 여과될 걸 물어봐요. 당연히 새어나갈 때, 걸러질 때 덩치가 큰 애가 통과해요? 덩치가 작은 애가 통과해요? 당연히 덩치가 작은 애가 통과하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모든 성분이 여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성분 중에 덩치가 작은, 분자량이 작은 녀석들만 여과됩니다. 그게 바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녀석들이 여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면 여과되지 않는 분자량이 큰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누가 있냐면요. 덩치가 큰 단백질 덩어리들 그리고 혈구 이런 애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줌 속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병에 걸린 거예요. 원래 단백질은 오줌 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줌 쌌는데 만약 오줌 속이 빨갛다. 왜 빨갛죠? 오줌 속에 적혈구가 포함된 거죠? 그것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혈구는 여과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줌 쌀 때 단백질이 포함됐거나 오줌 색이 빨가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단백질이 포함된 건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줌 쌀 때. 자, 여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흡수를 한번 해볼게요. 재흡수는 우리가 여과된 물질 중에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끌어오는 거. 오줌으로 버리지 않고 다시 혈관으로 가져오는 것을 재흡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물질들을 제흡수를 한대요. 첫 번째 보면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네요. 자,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우리 몸의 영양소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줌으로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물질입니다. 당연히 제흡수하는데 그냥 제흡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려 100% 제흡수합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다 가져요. 만약에 오줌 속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면 그 또한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100% 제흡수 잘 봐주세요. 자, 무기염류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제흡수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9% 제흡수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진 않고요. 100% 제흡수를 하려면은 농도를 역행하는 거죠. 여기 속에는 포도당이 별로 없고 여기 포도당이 많은데도 그 조금 남은 것까지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죠? 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조금밖에 없는 저농도밖에 안 되는 포도당, 아미노산까지도 다 고농도인 혈관으로 끌어오는 거죠. 요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에너지를 쓰면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오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져오는 흡수 방법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능동수송 방법으로 끌어오게 돼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능동수송은 첫 번째, 어디에서 어디로 가져온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져온다. 근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쓴다? 에너지를 쓴다. 생체가 쓰는 에너지 뭐라고 배웠나요? 전부 다 ATP라고 배웠죠? ATP를 사용하면서 끌어오게 됩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능동수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끌어오는데 당연히 얘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보통 99%는 끌어온다고 평균적으로 얘기해요. 오줌을 나온 것 중에 99%는 다시 가져오게 돼요. 자, 물의 이동 방향은 작년에 배웠죠? 작년에 우리 몸에서 물의 이동 방법, 자, 뭐였습니까? 삼투죠, 삼투. 삼투 현상으로 물을 끌어오게 되고요. 삼투 현상의 특징 하나 뭐였나요? 얘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ATP, 에너지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동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상한 녀석이 있네요. 요소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가장 버려야 할 노폐물을 배웠죠. 근데 지금 노폐물을 지금 가져오고 있네요. 노폐물은 필요한 게 아닌데 왜 가져올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소가 흡수되기 전에 물이 제흡수가 되죠. 물이 얼마나? 99%나 제흡수가 됩니다. 그럼 몸 안에 오줌 속에 있는 요소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농축이 되겠죠. 여기에는 요소의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가 됩니다. 반면에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확산의 방법을 통해서 제흡수가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50% 된다고 해요.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소도 제흡수가 된다. 왜? 농도가 농축돼서. 어떤 방법으로? 확산의 방법으로. 요거 분류하는 거 굉장히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분류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고 능동수송으로 물은 90%인데 삼투로 요소는 확산. 잘 정리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분비입니다. 미처 버리지 못한 노폐물들을, 혈관의 노폐물을 세뇨관으로 다시 버려주는 과정 우리가 배설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소 하나만 볼게요. 그리고 얘는 아까 자연스럽게 이동 못했죠. 왜요? 자연스러운 이동은 확산으로 오히려 가져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얘는 억지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무슨 방법? 억지로 버리는 뭐였죠? 억지로 쉬는 거? 그렇죠. 능동수송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능동수송.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저농도에서